있습니다만 두 가지 권리를 다 갖고 계신 임차인이 나타나면 그 임차인이 어떤 권리에 의해서 배당 요구를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 판례가 어디냐면 5번에 보시게 되면 3페이지 넘기셔서 5번에 보시게 되면 밑에 판례가 나와요. 2009-40790 2009-40790에 보시게 되면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임차인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한 경우에 전세권에 대해서도 배당 요구한 걸 볼 수 있냐? 소극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은 맞다는 거죠. 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권리가 법이 다르잖아요, 그죠? 임대차보호법이고 민법이기 때문에 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당 요구를 임차인 홍길동을 했는지 전세권자 홍길동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필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은 안 나오죠. 배당 요구한 걸 보면 확인하죠. 뭐를 봐서 확인할 수 있냐면 물권 매각 명세서를 보고하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문건 접수 내역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문건 접수 내역은 경매에서 이 경매 사건에 관련된 서류가 들어오게 되면 그 서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접수 들어온 대로 다 편찬하면서 거기다 기록을 올려줍니다. 법원에서 경매계장이. 거기 보게 되면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전세권자 홍길동 배당 요구 이런 게 나타나면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배당 요구를 한 거를 전세권자 지위에 배당 요구를 한 거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시 3페이지 위로 가서 자,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도 존속기한이 있어요. 존속기한. 전세권을 설정을 하면 전세권은 최장기 10년을 넘을 수가 없어요. 10년을 넘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경매목을 봤는데 10년이 넘을 수 없다는 얘기는 10년이 넘으면 전세권이 말소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죠? 근데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2004년도에 설정된 전세권이 있어요. 지금까지 그게 살아남아있다면 몇 년 됐어요? 15년 됐어요. 그죠? 근데 그게 그 등기부에서 가장 순서가 빨라. 근데 전세권의 존속기한은 10년밖에 안 돼요. 그럼 내가 낙찰받아서 더 전세권을 지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죠? 지울 수 있어요? 네. 왜 안 되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묵시적 경제입니다.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20년의 의미는 뭐냐면 전세권이라고 하는 물건은 두 가지 물건의 기능이 있었어요. 뭐하고 뭐였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 무슨 물건의 기능과 무슨 물건 기능이 있어요? 우리 머리는 램이야, 램. 그거 지워져. 담보 물건의 권능하고 용익 물건의 권능이 있어요. 그죠? 네. 이 10년의 의미는 뭐냐면 용익 물건의 권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담보 물건적인 거는 남의 돈을 10년이 났다고 그냥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담보 물건적인 기능은 계속 남아있는 거고 용익 물건적인 기능은 10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 전세권자가 거기 살고 있다고 하면 10년이 지난 전세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을 내보낼 수 있는 거죠. 왜? 10년 지났으니까 용익물권적인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능은 없어진 거예요. 그냥 그 보증금 받을 때까지 그냥 전세권은 살아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전세권은 어떻게 권리 분석을 하실 거냐, 그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외우셔야 되는 건데, 그죠? 어떤 등기부등본에 가장 순서가 빠른 전세권이 있어요. 그죠? 가장 순서가 빠른 전세권이 있는데 그 전세권이 지워지는 경우는 언제 지워지냐면 첫 번째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을 때 지워진다는 게 민사시민법에 딱 법조문에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각물권 명세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죠? 문건 접수 내용을 통해서 필히 중요한 건 뭐예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예요. 그죠? 배당 요구 종기일 지나서 배당 요구하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배당 요구 종기일 지나도 배당 요구를 하면 다 받아줍니다. 왜? 민사시민법에 그걸 받지 말라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경매계장님들은 다 들어올 대로 편찬을 다 해요. 그 분석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 요구를 했는지를 필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집합 건물인 경우에는 어때요? 전유 부분에만 설정이 돼 있어도 대법원 판례에 의거해서 어디에까지 효력이 미친다? 대지권에까지도 전세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결국 그 부동산 전체를 다 경매를 지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또 그 전체에 대해서 다 배당 요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최선 수준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할 수 있다. 그죠? 이 두 가지 케이스에만 지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게 세상이 안 되면 그 최선주 전세권은 인수주의에 의해서 여러분이 그 전세 보증금을 여러분이 인수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권리분석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소기준 권리부터 순서가 돼서 후순위 전세권은 매각으로 그냥 다 소멸합니다. 그죠? 매각으로 소멸. 매각으로 소멸한다 하더라도 이 후순위 전세권자가 얼마 정도의 배당금을 받아가는지 여러분들이 좀 계산해 볼 필요 있는 거예요. 그죠? 왜? 이 사람의 보증금을 좀 많이 배당을 받아가야 명도가 좀 수월하니까. 그죠?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전세권에 관련된 내용을 좀 간략히 정리해 주셨습니다. 질문 혹시 하실 거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시면 다 아는 걸 다시 한번 써본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전세권 사례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사이트 다 가입하셨나요? 네. 아이들한테 아이디는 제가 파악했는데 이따가 넘겨드릴게요. 네.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오늘 빨리 하셔가지고, 그죠? 하셔가지고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여기 가셔서 또 밑에 보시게 되면 선순위 전세권이라고 있어요, 그죠? 검색을 보면 물건이 몇 개가 뜹니다, 이렇게, 그죠? 뭘 한번 볼까요? 금천구 가산동에 램킨 프루지오, 램킨 프루지티 오피스텔이에요, 그죠? 가산동은 오피스텔에 임대 수요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긴 해요, 이제, 그죠? 그래서 전용 면적이 6.04평이에요. 커요, 작아요? 작아도 일단 출퇴근이 직주 근접인 곳이라고 하면 또 임대가 잘 나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면적이 너무 작으면 사실은 생각하기 불편하기도 한데 크면 더 비싸지니까. 그래서 1억 4천이고 최저가 1억 1,200만 원이에요. 그죠? 권리분석 하려고 봤더니 자, 누가 있어요? 전세권자 이병렬 씨가 있어요. 그죠? 이병렬 씨가 있어요. 근데 여기 왔더니 또 누가 있어요? 법원임차조사에 전입신고한 이병렬 씨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뭐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 요건을 갖춘 것과 또 민법상의 전세권을 두 가지 다 한 거지, 그죠? 다 한 겁니다. 그럼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권리분석할 때 대법원에서 둘 중에 어느 법에 의한 권리를 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인지 전세권자 민법상의 전세권자의 임차인인지를 확인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확인하는 방법은 쭉 봤더니 일단 뭐 전세권이 이제 동맹신청한 건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오피스 집합 건물이니까 만약에 전세권자가 보증을 못 받았으면 바로 임의금매 가능하잖아요, 이제, 그죠? 네, 근데 임의금매가 없어요, 그죠? 네, 없고. 그러면 등기부에 없으면 뭘 보는 거냐면 이제 문건 접수 내역에 들어가셔서 보는 거죠, 그죠? 네. 배당 요구 종료일까지 전세권자가 배당방에 있다 가야 되는데 봤더니 뭐예요? 전세권자가 누가 있어요? 임차인이 있어요. 언제? 2018년 9월 27일. 이 날짜가 배당 요구 종료라고 하는 거 날짜가 안쪽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당 요구 종료를 확인해 보시면 나와 있어요. 언제예요? 2018년 10월 29일이니까 임차인은 배당 요구 종료나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그죠? 자, 그 두 가지 권리 중에 어느 지위에 의해서 배당 요구를 한 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들고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확정일자에 의해서 배당을 받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어차피 채권은 각각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죠? 1억 2천만 원이고 동일인이기 때문에 둘 중에 뭘 해서 간에 배당을 받으면 1억 2천만 원을 배당을 받으면 그다음에 인수할 거는 없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분석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피스텔은 최저 얼마 이상을 1억 2천만 원 이상을 써야 되는 겁니다. 1억 2천만 원을 쓰지 않으면 이 사람이 대항력이 있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실제 전세권은 뭐 말소기준 관련 보기 조금 애매해요, 그죠? 왜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지위를 했기 때문에 얘가 말소기준 관리라고 하면 얘보다 순서가 빠르잖아요, 전신가, 그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대항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소기준보다 순서가 빠른 경우에요. 그래서 1억 2천만 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지위니까 1억 2천만 원보다 금액이 낮게 낙찰된다고 하면 1억에 낙찰받는다고 하면 2천만 원 못 받았잖아요, 그죠? 그 못 받은 2천만 원을 여러분한테 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렵지는 않으실 건데, 그죠? 그 다음에 뭐 볼까요? 안악산 센터 아파트 라고 지하층이 있거든요.
여기도 전세권. 7,500만 원. 여기는 전세권자가 바로 어떻게 했어요? 정보 신청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전세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말소 기준으로 맞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 내 보증금을 지키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한테 뭐가 더 효용적이고 더 유리할지 이런 것들을 다 봐서 일반적으로는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주의를 가지고 있어도 그냥 어때요? 내 보증금 지키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왜? 임대인한테 싫은 소리 안 들어도 되고 임대권 설정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또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혼자 할 수도 있는 그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이 전세권에 대해서 부유한 거는 뭐예요? 나중에 보증금을 받을 때 바로 경매 신청할 수가 없고 집행권이 필요하니까 보증금 관한 선고소송을 한번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고 대신에 전세권에 기해서는 뭐예요? 전세권자는 만약에 내가 어느 부동산에 임대차를 들어가는데 내가 전입신고를 할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때는 뭘로 보증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전세권을 줘야 되는 거죠. 그때는 또 전세권 설정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불안하면 둘 다 할 수 있는 거고 임차인이 잘 생각 알고 계셨다가 이제 주인한테 얘기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전세권.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그래서 전세권 자체만 나와서는 별로 어려운 건 별로 없는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지상권까지 하고 잠깐 시도할게요. 그죠? 지상권. 그러니까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타인의 토지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상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토지를 갖고 있어요. 저하고 여러분들이 좀 친해져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가서 제가 여러분 토지를 좀 사용하려고 하는데 저랑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시죠?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자고 하면 설정 계약을 하고 저는 여러분 토지에다가 지상권이라고 하는 용익물권입니다. 얘는 담보물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거기 때문에 용익물권이에요. 이 지상권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지상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를 마음대로 쓴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뭐 나무를 심던 집을 짓던 또 공작물을 설치하는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지상권은 아까 전세권은 최장기간이 있었어요. 10년이었단 말인데 그죠? 이 지상권은 그 최장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최단기간이 있어요. 그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한번 하시게 되면 그 3페이지 밑에 보시게 되면 그 최단기에 제한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석조, 석회조, 연화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과 수목은 몇 년이에요? 30년. 이게 최장이 아니라 뭐예요? 최단이에요. 단. 그죠? 네. 제일 짧은 게 30년인 거예요. 제일 짧은 게. 그죠? 그 다음 페이지 그 밖의 건물은 15년, 공작물의 소유를 할 때는 5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든 제가 강의도 하고 이러니까 저 사람한테 그러면 지상권 설정 해줘야겠다라고 계약 규정을 꽉 찍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다가 건물을 다 지었어. 그래서 최단기간인 30년을 여러분이 참고 살아왔어. 머리가 다 하얘졌어요. 그래서 30년 지나서 여러분이 저한테 이제 지상권 설정 계약을 그만해야겠다. 나도 땅 주인이니까 내 소유권을 좀 어떻게 써봐야겠다. 그죠? 네. 그래서 저한테 얘기할 때 저는 뭐라 그러냐면 민법에 봤더니요. 뭐라고 돼 있어요? 지상권이 계약이 만료하게 되면 지상권을 계약갱신을 제가 청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계약갱신을 해주지 않으면 제가 지금 여러분 땅에다 뭘 지어놨다 그랬어요? 건물을 지어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제 건물을 사가셔야 돼요. 이게 지상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과 여러분 땅이 있을 때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실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실제 이렇게 약정에 의한 지상권은 별로 거의 보기 힘듭니다. 거의 보기 힘들어요. 물론 이제 땅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료 같은 건 받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아주 친한 사이가 아니면 어쨌든 뭐 건물 하게 되면 30년을 가기 때문에 또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또 건물을 또 시가로 또 사줘야 되기 때문에 그죠? 네. 계약갱신을 한 번 더 하게 되면 60년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실제 약정에 의한 지상권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보기 힘든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계약을 통해서 하는 이 지상권을 약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고 나중에 그 특수물권에서 배워줄 게 뭐가 있냐면 법정 지상권이라고 있어요. 이 법정 지상권은 뭐냐면 법에서 정한 요건만 갖추면 이 지상권이 성립된 걸로 보는 거예요. 나중에 법정 지상권 시간에 한번 배우시면 될 것 같고 이 법정 지상권도
법정지상권 성립이 됐다라고 하면 그게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라고 하면은 몇 년이에요? 30년 동안 토지 주는 그 건물을 철거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이 약정지상권에 있는 이 지상권의 성질하고 다 똑같은 내용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약정지상권에서. 자, 근데 우리가 하나 알고 할 건 뭐가 있냐? 4번에 이건 뭐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만 담보지상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담보지상권. 자, 여러분들이 대부분 경매에서 보시게 될 거는 이 담보지상권이라고 분류를 종류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은행이 땅을 담보로 땅 주인한테 대출을 해줘요, 그죠? 근데 그 땅에는 아무 건물이 없어. 우리 그런 땅 뭐라고 불러요? 나대지, 그죠? 네. 나돼지 그러면 안 되죠? 나대지, 그죠? 나대지라고 불리는데 그 나대지에다가 담보를 설정하는 거지, 이제, 그죠? 네. 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은행에서 금전담보 설정을 해요, 그죠? 근데 땅 주인이 뭘 하냐? 내 땅이니까 나중에 뭘 해요? 여기다가 건물을 신축합니다, 그죠? 건물을 신축. 땅 주인이니까 내 땅에다 하는 거니까, 그죠? 이 건물을 신축할 때 이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첫 번째 케이스로 이 건물이 뒷담한 경우에 이 사람이 건축하다가 돈이 더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지어지는 와중에 이자가 안 들어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경매 집어넣어야 돼요. 그죠? 경매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건물은 짓다 말았으니까 경매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없어요? 경매가 되려면 건물에 또 뭐가 돼야 돼요?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돼야 되는데 짓다만 건물이기 때문에 등기가 되면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건물을 뭐만 나오나요? 경매를 뭐만 신청을